그래서 첫 번째는 그 과학기술의 발전, 그쵸? 과학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개신교 청교도의 가르침에 의한 자본의 축적이죠, 그쵸?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그냥 뭐 흥청망청 쓰면은, 그쵸? 축적이 안 되는데 그게 축적되게 하는 토대를 개신교의 가르침이 마련해 줬다라는 거죠, 그쵸? 많이 벌고 안 쓰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일에 그거를 사용을 해라. 결정적이었죠, 이런 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영국이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식민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국이.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굉장히 광폭의 상업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또 많이 하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이 발전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대규모 시장이 열린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큰 시장이 열리면은 그만큼 거래되는 대금이 자금이 늘어나니까 이익 규모도 늘어나요. 그쵸? 그러니까 아끼고 쌓는 것 말고도 자본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뭔가 벌어들여야 쌓일 거 아니에요. 그쵸? 저축도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일해서 초과 생산, 그쵸? 초과 수입을 얻어야 저축이 생기는 것처럼 이 자본도 단순히 쌓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뭐예요? 거래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내가 요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부족한 거를 요만큼만 주고 제로부터 얻어서, 그쵸? 부족한 걸 채워서 이만큼을 내보내면은 훨씬 더 이득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그 이윤으로 말미암는 그 이익이 또 쌓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대규모의 자본을 가져오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바다를 중심으로 많은 식민지들을 거느리고 사방팔방으로 대규모 교역을 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해권을 바탕으로 아메리카나 인도, 러시아, 오스만 투르크, 중국까지도 상선을 띄우는 요런 나라였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 세 가지 요인이 다 뭉쳐진 거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자연 방해물도 많지 않고 광물질, 기본 어떤 그 제오 그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발전해서 생산성 올라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해서 자본을 축적해서 선한 데다가, 그쵸? 쓸만한 데다가 활용해보자 라는 마인드 갖춰져서 자본도 쌓였지. 기초 자본이죠. 그리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규모 상업 거래를 해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자본을 더 쌓아놓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자본들을 갖고 이제 이렇게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대규모 공장을 세워가지고 자,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대량 생산을 해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대규모 공장과 대량 생산을 하려면은 그냥 이런 아름아름 단위의 자본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아름아름 자본을 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아야 되는 거죠. 한 곳에 모아서 집중 투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은행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증권 주식회사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합니다. 저축을 하는데 이거를 개인이 산업에다가 투자를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죠. 열심히 일하기도 바쁘니까. 그러니까 은행 같은 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 돈을 우리한테 좀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거래하는 거에 맡겨주시면은 뭐 이율 한 3, 4%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인구가 뭐 많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지금 한 5천만 되잖아요. 그쵸?
5천만 명이 다 그 은행에다가 뭐 맡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본이 형성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걸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은행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투자를 좀 우리 돈 필요합니다. 빌려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고 은행에 가서 그쵸? 우리가 이러이러한 산업을 해야 돼서 돈이 좀 필요한데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빌린 돈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얼마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은행은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혹시 사업이 망했을 때 뭐 그런 거 그쵸?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회수를 해가지고 뭐 그래서 뭐 손실 이런 거 판단을 하고 이게 그 손실 염려가 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보다 이자로 얻는 수익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로 수익을 얻어서 돈 예치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도 남는 걸 뭐예요? 은행의 수익으로 갖는 요런 식의 이제 금융회사죠. 그쵸? 금융회사가 이제 영국에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권회사는 뭐냐? 그 은행이 이제 그 모아줬잖아요. 자본을 모아줘서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했다면은 증권은 회사가 그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의 소유권을 쪼개서 드릴 테니까 투자를 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거는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주인으로 모실 테니까 얼마만큼의 퍼센티지의 주인으로 모실 테니까 당신의 돈을 우리 그 회사에다가 자본금으로 그 납입을 해 주십시오. 요게 이제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은 뭐예요? 그 회사가 자본을 그냥 조달을 하는 거죠. 영구 자본을 조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공장 짓고, 그쵸? 사업합니다. 이익이 나요. 그쵸? 이익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소유권을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줍니다. 요번에 이익이 얼마 났는데, 이 이익이 난 게 뭐예요? 당신이 우리 그 회사에 투자해준 그 자본금이죠. 자본금으로 인해서 요러요러한 그 이득을 얻은 거니까 그거에 대한 이윤을 또 쪼개는 거죠. 쪼개서 그 배당금으로 돌려드립니다. 요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대출금이죠. 그쵸? 언젠간 갚아야 되는데 증권 주식 같은 경우는 갚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근데 하여간 요즘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각 개인이 이렇게 쌓아두었던 자본 하나하나 가지고는 원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는 역부족인 거예요. 산업화 사회를 일으킬 수 있는데 필요한 자본은 정말 천문학적인데 한 기업이 그 사람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투자 받아가지고 뭐 대출을 받아서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이거를 한 번에 쫙 모을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해 보자. 이게 이제 은행, 증권, 주식회사 요런 어떤 금융기관들이 설립이 되면서 개인들이 모아놨었던 그런 자본들이 모여서 그쵸? 그러니까 자본이 쌓이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이제 규합하는 거죠. 규합을 해서 가장 필요하고 유망한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체계가 성립이 되는데 그게 바로 금융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현대 산업화 사회를 출범시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산업혁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농촌에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산업혁명의 꽃은 뭐냐? 라고 하냐면은 방직, 철강, 철도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본이 그렇게 모였어요. 자본이 이렇게 이제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 은행이나 이제 그런 곳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주요한 회사들이 이제 주식을 발행할 때 이제 그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했던 이 당시 직종이 뭐냐면은 방직업, 그다음에 철강업, 철도 산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은행들이 돈도 많이 빌려주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하면서 자본금을 납입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어때요? 수 없는 사람들이 그거 내가 할게요. 그쵸? 내가 자본 이만큼 쌓아두고 있는데 그 회사 주식 그 지분율 나한테 이렇게 주시고 내가 주주 될게요.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납입받은 자본금 가지고 이제 이 회사가 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옷 만드는 공장 만들고, 그쵸? 철로 깔고, 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규모 대량 생산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주목받았던 게 이제 방직 산업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이제 그 각광을 받았냐면은요, 이제 그 영국 사람들이 이때까지 살았던 형태가 뭐냐면은 옷을 기본적으로 양털로 만들어 입습니다. 모든 옷을 양털로 만들어 입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양털 옷, 이거 어떻게 입었을까 싶죠. 그쵸? 네, 그런데 뭐예요? 입을 그런 어떤 그 소재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입은 거예요. 네, 그리고 양털 옷은 무거워요. 양털 깎아놓고 양털 그거 들어봐라 라고 하면 되게 무겁거든요. 그리고 또 이 양털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온에는 좋지만 더위엔 또 취약하고 또 물도 잘 먹어요. 안 그래도 무거운데 물도 잘 먹습니다. 근데 영국 기후가 어떠냐면 맨날 비 오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가신 거죠. 성가신데도 이 당시까지 그렇게 전해진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양털로 못 만드는 것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 이제 그 영국이 해외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서 보는 거죠. 근데 아시아 쪽에서 보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뭐 해외 그런 어떤 식민지들이 많이 구축될 테니까 특히 뭐 인도 이런 데 가보면은 뭐 거기는 이제 면옷이 주요 그거거든요. 네. 가서 보니까 어때요? 면으로 옷을 짜서 입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쵸? 면옷 우리 지금도 입잖아요. 그쵸? 물론 나일론이나 뭐 합성수지, 뭐 폴리에스테르 뭐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이제 진짜 왕좌의 그런 지위를 약간 내려놓은 측면은 있지만 여전히 순면 옷 여전히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즐겨 입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런 옷이 양털 옷밖에는 없었던 사회에 소개가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옷이겠어요. 그쵸? 가볍고, 그쵸? 예, 그리고 또 시원하고, 통풍도 잘 되고, 예. 참, 어떻게 뭐,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쵸? 그래서, 면옷이 이제 이렇게 소개되기 시작하니까 인기가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니까 처음에 양모업자들이 정부에 압력을 가해서 면직물 수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막았다고 해서 근데 이게 되겠어요. 그쵸? 계속 사람들이 찾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면직물 산업 규모가 수요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당시에는 이제 상인이 농촌 가정에 오더를 내는 거예요. 상인이 일일이 농촌 가정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원료, 그쵸? 원료, 장비, 임금까지 다 상인들이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얼마에, 그쵸? 상품을 납품받는 거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납품을 받은 제품들을 시장에다 내다 파는 요런 방식이 됐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때요? 이게 그 제품의 수준도 천차만별이겠죠. 그쵸? 어떤 가정은 굉장히 솜씨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쵸?
또 어떤 가정은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도 다 천차만별이고 우선 표준화나 그쵸? 네, 그리고 또 뭐예요? 일일이 가정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수량이 많을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턱없이 적으니까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요런 상황에서 이제 뭐예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충격파가 딱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뭐냐, 왜 더 이렇게 또 대량 생산을 하기 어려웠냐면은 일일이 손으로 하는 건데 이 그 면직물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수업 끝나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면화를 심잖아요. 그쵸? 면화를 심으면은 여기 이렇게 솜 같은 게 이렇게 열립니다. 열려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섬유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그 물레 같은 거 돌려가지고 섬유를 하나하나씩 뽑아내가지고 실을 만들어요. 면실. 근데 그 면실을 만드는 그 솜 같은 거에는 아주 조그만한 씨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따서 뭐 해야 되냐면은 사람이 일일이 그거를 이렇게 헤쳐가지고 씨를 제거하는 것부터 사람 손으로 해야 돼요. 예, 그게 굉장히 힘들죠. 그쵸? 손 많이 가고 느리고. 그렇게 해서 씨를 아주 깨알 같은 씨들 다 제거하고 나면은 그걸 어때요? 물레에다가 돌려서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 쭉 요런 그쵸? 실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 실을 어떻게 해요? 배틀에다가 놓고 시실 날실 이렇게 교차 직조해가지고 면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쵸? 예, 그렇게 나온 면포를 어떻게 해요? 바느질 해가지고 옷을 만드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면옷, 그쵸? 면직물 이런 것들이 많이 유통될 수도 없고 굉장히 비쌌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전에 한번 한 기억이 있는데 선생님 외할머니 때 시대만 해도 시장에서 막 그렇게 옷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 외할머니가 낮에는 이제 밭일을 하죠.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와서 방에서 하루 종일 물레 돌리고 배틀 돌리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뽑아낸 걸 가지고 이제 생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때는 옷이 한 벌, 그쵸? 한 벌 이렇게 제대로 입기도 어렵고 그리고 계속 꿰매 입고 이게 당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옷이 귀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대량 생산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옷은 너무 좋으니까 수요는 많고, 그러니까 이제 뭐 과학기술은 발달했고, 이거를 좀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이 성가신 것들을 좀 넘어서서 이 면옷을 좀 대량 생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이제 만들어내는 제조업 입장에서도 정말, 이거는, 그냥 황금을 캐는 거고, 또 상인 입장에서도, 그쵸? 상인 입장에서도 여기저기서 달라고 하는데, 와, 또 기계로 하는 건 어느 정도 균일성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거를 대규모로 이렇게 공급을 해준다면 상인 입장에서도 땡큐죠. 그쵸? 없어서 못 파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좋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단 하나 안 좋은 사람은 뭐냐면은, 이제 그거를 손수 이렇게 짜내서 이거 가지고 먹고 살던 상인 그러니까 농촌 가정은 이제 뭐예요? 생계에 위협을 받겠죠. 그쵸?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말했던 것처럼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도시로 가는 겁니다. 네, 도시로 가서 이런데 이제 공장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이게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됐냐면은,
제일 먼저 제임스 하그리브스라는 사람이 면 섬유를 엮어서 면사를 뽑아내는 방적기라고 하는 거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때요? 물레 돌려야 되는 거죠. 그쵸? 물레 돌려서 하나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 어때요? 나오면 이렇게 꼬아줍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겨우 만들어낸 그 면사를 이 방적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 번에 8개가 동시에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 방적기의 효율이 점점 더 좋아지면서 한 번에 1000개에 달하는 면사가 뽑혀 나오는 이제 첫 번째 그 난관은 해소가 된 거예요. 그쵸? 사람이 물레 돌리는 그거를 이번엔 이제 뭐예요? 기계가 한 번 돌려주는데 여기에 기계가 1000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물레 1000명이 돌리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그쵸? 예, 기계가 한 번 돌려주면은 사람이 손으로 물레 1000개 돌려주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니까 생산성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개선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1785년에 토마스 카트라이트라는 사람이 면사를 엮어서 직물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요번에는 배트를 기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트를 기계화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자동으로 얘네가 착착착착착, 그쵸? 움직이면서, 그리고 이게 아마 동력이 이제 그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게 개발이 돼서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그 기계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그 면사를 그 같은 시간 안에 10배나 더 많이 그 면포로 그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게 이제 그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하나가 나오는데 일라이 휘틀이라는 사람이 씨를 자동으로 제거해주는 조면기라고 하는 게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성가신 작업이 뭐냐면은 그 솜 같은 섬유 안에 콕콕콕 박혀있는 작은 씨를 손으로 제거해주는 게 가장 성가시고 시간 많이 걸리는 건데 이게 이제 또 그 제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계에 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대규모 생산이 될 수 있는 그 환경이 갖춰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기술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실생활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요러요러한 산업이 뭐예요? 수요가 많은 각광받는 산업이니까 뭐예요? 은행이나 이제 그 주식시장은 어때요? 요런 거에서 돈 빌려달라. 자, 주식 발행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쌓여 있었던 자본이 대규모로 투하가 되고 그 자본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고 그 넓은 공장과 그 대량의 기계들이 들어서면서 그쵸? 대량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올라가니까 단가가 떨어지는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이 이 방적 산업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은 기초적인 면화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쨌든 심는 거거든요. 땅에다가 심고 이렇게 거두는 건데 그럼 이 면화는 어디에다가 심고 거뒀느냐? 영국에는 이런 땅이 없어요. 영국도 산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영국 국토도 좁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메리카 식민지의 남부의 그 광야란 그 평야지대에 다 너도 나도 면화를 심는 거죠. 너도 나도 면화 심어서 공급을 해도 공급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공급이 너무 많은 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수요가 그만큼 많았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생산량이 공장을 통해서 갖춰지니까 그냥 그 넓은 아메리카 대륙 남부에서 너도 나도 그냥 면화 농장을 열고 그 면화를 생산하면은 뭐예요? 영국에서 배 갖고 싹 다 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영국에서 그런 저렴하게 만든 면직물을 갖고 상인들은 또 내다 파는 거죠. 그쵸? 예. 또 이제 뭐예요? 세계 곳곳에다 내다 팔면서 또 수익을 얻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통계를 내보니까 1830년에서 영국에서 유통되는 면화의 3분의 1이 미국에서 건너온 겁니다. 미국 남부에서 이걸로 먹고 산 거죠. 그래서 미국 수출품 절반가량을 면화가 차지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대히트를 친 거죠. 그래서 방직 산업은 이러한 결과물에 힘입어서 가내 수공업의 형태,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우리 외할머니, 그죠? 저녁에 밤잠도 못 주무시고 계속 배틀 돌리고 물레 돌리면서 식구들을 입혔던 이런 사회였는데, 이제는 오늘날 그렇게 입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쵸? 네, 없어요. 왜요? 이미 이러한 기술들이 집약되고 자본들이 집약된 대규모 공장이 있죠. 그쵸? 네, 그 공장에서 엄청난 물량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그 적은 값을 주고서 이거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더는 그런 쪽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쵸? 예, 이게 이제 그 산업화의 전형적인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간의 수공업의 형태인데 거기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은 실업자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도시로 그럼 저기 공장 생겼다지 않느냐? 나는 일자리 잃어버렸지만 관련 공장이 생겼네? 그럼 거기 가서 일하자. 이렇게 되면서 또 도시로 또 몰려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규모로 상품을 만들어내는 공장 형태의 산업으로 바뀌게 되고요. 사회가 결국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필요한 물건들을 조그만한 그런 어떤 그 집에서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하는 게 아니라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대규모 공장이 설립이 돼요. 그러면 그만큼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그쵸? 그걸 통해서 정말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일반 가정에서 만들어낸 그런 제품이랑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공장 형태의 산업이 완전히 전체 파일을 다 차지하게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관련 가내수공업에 종사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는데, 이 실업자들은 뭐예요? 전체 파일을 차지한 공장의 노동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손을 제공하고 거기서 얻는 임금을 갖고 시장에 나오는 저렴한 물건을 구매해서 사는 거죠. 그쵸? 네, 근데 그렇게 살아도 될 만큼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네, 저렴하게. 네. 우리가 옷값이 뭐가 저렴해? 너무 비싸.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오늘 밤부터 물레와 배틀을 돌리고, 예, 그 다음에 바느질을 해서, 예, 자, 옷 각자 만들어 입으세요 하면은, 이 옷, 저기 파시죠? 그러면은 대번에 판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이, 얼마 붙겠어요. 그쵸? 어마어마하게 붙을 겁니다. 예, 그런 거 생각하면은, 예, 저렴한 거예요. 그쵸? 예, 그냥, 어쨌든 필요할 때 사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그 정도가 공급이 된다는 거는, 예, 엄청나게 저렴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려면 아까 말했던 그 과정이 이미 진행이 돼 있는 거예요. 진행이 돼서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방직 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없었다면은 일거리를 찾아서 대거 도시로 몰려드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일이 불가능했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방직 산업에 종사했던 가내 수공업자들만은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농촌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 산업화에 성공한 산업이 방직 산업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없었다면은 그 사람들이 진짜 다 실업자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상황을 맞을 뻔했다는 거죠. 네, 그나마 이 방직 산업이 이렇게 히트를 치면서 엄청난 규모로 그 시장을 늘려갔기 때문에 이 몰려드는 실업자들을 그나마 어느 정도 소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됐던 거죠. 그쵸? 물론 그래도 열악합니다. 초창기에는. 산업혁명 초반기 초창기에는 이제 그 일하는 이런 그 근로자들의 여건이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 열악해요. 우리가 그거를 염두에 항상 두셔야 돼. 잊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어쨌든 생산성이 올라간 것 자체는 결국 뭘 의미하냐면은 시장에 좋은 품질의 물건이 낮은 가격으로 항상 대규모로 공급된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그 혜택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여간 그런 내용들은 계속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방직 산업의 급격한 발달은 인접 산업의 연쇄적인 발달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 기술이 계속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그 증기기관 있죠. 그쵸? 증기기관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방직기를 돌리는 동력원으로 손으로 돌리고 뭐 말로 돌리고 소로 돌리고 이런 거보다 증기기관으로 돌리면 어때요? 방직기를 1000대 이상 한 번에 쫙 연결해가지고 우와 이렇게 그쵸? 엄청나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의 공장은 이제 증기기관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전기로 돌리죠. 그쵸? 전기하고 모터로 돌리는 겁니다. 어찌됐건 동력원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사람의 그런 힘이 덜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효율이나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공장에서 증기기관을 들여놓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석탄을 떼서, 그쵸? 석탄을 불을 지펴서 물을 끓여가지고 이게 물이 수증기가 되면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그 압력으로 크랭크를 돌리는 이런 기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석탄이 공급돼야 되겠죠. 그쵸? 그럼 석탄 어떻게 공급해요? 광산에서 캐야죠. 어떻게. 그쵸? 그러면은 광산에서 캐야 되는데 수요가 예전보다는 말도 안 되게 늘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광산 개발해야지. 누가 그것도 지원해줘요? 아까 말했잖아요. 주식회사들하고 은행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증기기관 도입하려고 하는데 석탄이 부족해서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석탄 필요하네. 그런데 석탄 관련해서 우리 저기 광산 개발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검토해보고 뭐예요? 대출을 해준다거나 주식을 발행하면은 어때요? 그 돈을 가지고 석탄이 그쵸? 캐져서 공급이 되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증기기관을 돌리기 위한 석탄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광산업이 늘어나고 광산업이 발전하니까 왜 광부 수요도 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 수요 실업자들의 일부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광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석탄을 캤어요. 석탄 캐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운송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이런 어떤 뭐 석탄 이런 거 운송하는 주요 운송수단이 뭐냐면은 철도입니다. 철도. 그러니까 그 뭐예요? 광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영국 곳곳에 석탄을 그러니까 증기기관으로 떼니까 이제 석탄을 생산을 했어요. 근데 곳곳에 적시적기에 싼 값에 계속 대량 수송을 해야 되는데 옛날같이 뭐 마차나 그죠? 이런 거 가지고는 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송 수단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또 이제 그 고민하다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증기기관차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철도가 영국 전역에 깔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13톤의 화물을 실은 상태로
48km의 속도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증기기관차가 등장하니까 완전히 선풍적인 거죠. 그쵸? 이걸 가지고 그냥 철도를 싹 다 깔아버리면은 그냥 영국은 원하기만 하면은 그냥 다 증기기관 활용할 수 있겠고 어, 원하기만 하면 증기기관을 다 활용한다면은 그럼 모든 분야에서 그쵸? 예, 일대 혁신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막 철도 건설 열풍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도를 건설하려면 뭐가 또 필요해요? 철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예, 증기기관 차 만들려고 해도 철 필요하죠. 그쵸? 그러니까 또 뭐가 또 폭발적으로 또 세워지게 되냐면은 제철소. 그쵸? 예, 그래서 1800년대 영국의 철과 석탄 생산량이 영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생산량보다도 많아질 정도로 아주 선풍적인 그런 그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과잉 투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적기가 문을 열어 젖히니까 인접 산업들이 우르르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금융기관에서 다 보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냥 자본을 막 투하를 막 해주니까 정말 미친 듯이 미친 듯이 철도가 막 깔려 나가고 미친 듯이 그 철 생산량이 늘어나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이제 기계를 동력원으로 하는 대규모 공장이 설립되니까 좋은 품질의 그런 어떤 상품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끊임없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런 식의 이제 산업 예전에는 없었던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근대 산업이죠. 근현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출범을 하게 됐고 그것에 의해서 잘 보시면 사회가 또 돌아가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 땅 부쳐먹고 하는 사회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대규모 근대 산업이라고 하는 게 있고 거기 그 산업 공장에 가서 고용이죠. 그쵸? 예, 사업주와 고용주의 관계로 월급을 받는 사회로 바뀌죠. 그쵸? 예, 그렇게 해서 월급을 받으면 어때요? 대규모로 쏟아져 나오는 시장에서 생필품을 구매해서 살아가는 사회로 바뀌죠.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산업혁명으로 인한 근대사회의 변화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호탄은 어디서 쐈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방직산업이에요. 그쵸? 우리 옷 만드는 겁니다. 그쵸? 우리가 입는 옷을 혁신적으로 바꿔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게 되는 그 세상이 열리니까 그럼 그 대규모 공급을 하는데 필요한 나머지 것들도 그럼 이거 필요하네 이거 해보자 하면서 그쵸? 막 여기저기 막 철도 깔리고 증기기관차 막 다니고 증기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의 철과 석탄 생산량이 전 세계 생산량보다도 더 많아지는 압도적인 그 산업 국가의 그런 지위를 차지하게 됐던 게 이제 영국의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